네. 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국내 시장으로 어떻게 좀 붙여볼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윤여민 FP와 함께할 연결고리 주제 첫 번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라이엇 블록체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목받는 가상자산이다. 그러게요.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뭐 가상자산 쓴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일단은 이제 가상자산, 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네네.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제 미국에도 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도 이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놓고 상황인데, 얘기하죠. 예. 네. 일단은 북미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2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군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커요. 2,434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일단 비트코인 자산에 비해서 한 11배 정도 시가총액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채굴, 네. 코인 채굴이 더 메인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르네요. 네. 판매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부터 이제 채굴용 이제 반도체가 탑재된 장비를 구매를 해서 네.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채굴한 비트코인을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네. 시가총액도 같이 올라가는 뭐 약간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작년에 매출이 지금 이제 전년 대비해서 1,600% 올랐습니다. 천이요? 1,600% 올랐습니다. 예.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를 좀 이제 진행을 해서 구조 조정을 했어요. 예, 네. 경쟁사 이제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아. 경쟁사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전기 장비 공업사죠. ESS 지금 머트론을 좀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채굴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다 이제 그룹을 이제 통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좀 하고 있고, 채굴이라는 컨셉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면서 네. 그걸로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200만 달러 넘게 지금 매출이 나오면서 한 1,600% 정도 이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대부분 다 손실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채굴 관련돼서는 이제 뭐 연산 능력, 뭐 약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 뒷면에 어떤 그런 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연산 능력도 지금 한 400% 이상 좀 늘어났다고 좀 되어 있고, 빨리 채굴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개수도 지금 2020년에 지금 한 1,000개 정도 됐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4,800개가 늘어나면서 지금 한 35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빨리 좀 채굴을 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채굴을 하면서 이제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대비 2021년 또 3배가 늘었어요. 예. 야, 그러면 네. 수익이 막 엄청 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상상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 네. 이 회사는 확실히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겠구나라는 그렇겠죠. 좀 이제 통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017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 현재까지 봤을 때 상관관계가 거의 한 0.88 정도?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상관관계가 좀 많이 올랐을 때 거의 0.9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거의 1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이 같은데. 간다.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5만 달러 하회했다가 다시 좀 그쪽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관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 이제 확실히 주가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비트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규제를 한다, 이슈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아직까지 채굴 관련된 규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 대부분 그 거래 갖고만 지금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빈틈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 관련된 노출도는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도 좋지만 주가도 빠르게 올라간다.
뭐 네. 그럼 상관없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또 이 비트코인을 자극하는 사건이 최근에 또 터졌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렇죠. 사태로. 예, 그래서 그렇죠. 전쟁 얘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같이 내려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가는 네. 약간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같이 좀 같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더 그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계속 봐야 할 어떤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좀 이제 채굴 관련된 쪽에서는 네. 좀 리스크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그냥 비트코인을 그냥 직접 하면 되지 뭐 그쵸. 굳이 뭐 주식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런 거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고 예. 확실히 이제 좀 거래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채굴 쪽으로 관련돼서 그래서 그래도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군요. 이게 약간의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기업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이런 변동성이 또 아까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하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좀 뭐랄까요? 다양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으로 좀 좁혀볼까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이제 좀 최근에 좀 그 플랫폼 회사들이 조금은 이제 네. 그 비트코인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음. 사실 이제 카카오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카카오. 카카오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로 좀 알려져 그쵸. 있는 예, 예. 두나무 지분을 한 15% 정도 보유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자사 기업이죠. 그라운드 X를 통해서 지금 자체 코인 클레이를 좀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좀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수급에 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좀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끔찍하게 카카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좀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또 게임으로 가네요. 네,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그 선도 기업입니까? 선도 기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가상화폐라든지 NFT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지분을 한 40% 정도 가량 좀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쪽으로도 분명히 이제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컴투스 홀딩스로. 네, 컴퓨터 홀딩스로 네. 바뀌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네. 연관이 있는 회사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예전 뭐 관련주로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약간의 좀 테마성이 좀 짙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플랫폼이나 게임 같은 자신의 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데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뭐 곁들이듯이. 거래소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던가 네네네. 혹은 이제는 이제 자신의 가상자산을 막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요즘.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좀 제가 볼 때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쪽에서 좀 한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결국은 본업이 좀 튼튼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 그거군요. 예.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떤 레퍼런스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다른 거에 비하면. 네, 그런 측면에서 예. 봤을 때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카카오하고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알루미늄 얘기네요. 알코아 알루미늄 가격의 강세에 기인한 실적 개선 1분기도 지속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전쟁이 계속 1분기 때에 계속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특히 이제 원재료 관련된 부분은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선 분명히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탈출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방국들의 제재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끝나도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좀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좀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은 네. 여전히 의심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 업체라고 좀 알려져 있는 예, 부분이 그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을 좀 한 200만 톤 이상 지금 생산하는 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이 원재료 관련된 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예. 확실히 좀 같이 올라가는 좀 지속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루미늄 공급 부족은 지금 내년까지 내년이요? 전망은 되고 있어요. 아, 기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비가 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유럽에서 이 이제 어쨌든 캐기 위한 부분에서 전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생산도 네. 좀 줄 수도 있고 아. 또 이제 중국에서 또 지역 생산 감소. 왜냐하면 이제 환경 오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예.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또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다 또 러시아도 있고 단순히 그냥 전쟁 때문에 이렇다라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원인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원재료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이상 올랐고요.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제 셉니다. 올해도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가는 이미 많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주가는 거의 100불까지도 지금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45불에서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이미 좀 많이 반영됐다. 주가에. 그래서 그냥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 예. 오히려 이제 기존에 보여 계신 분들의 예. 좀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건 새로 사자는 건 아니고. 새로 사자는 거라기보다는 네. 결국 이제 원재료 관련된 그쵸. 부분이 이만큼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원자재 관련된 제품 중에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알루미늄도 그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럼 국내에서도 뭐 알루미늄 되는 종목들은 뭐 딱 한 4-5개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 그쵸. 사실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시세가 좀 나왔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소재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좀 많이 연결이 포커스가 되죠. 되면서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뭐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해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지금 투자를 결정한다고 지금 공시를 했죠. 어제도 5%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소재가 쓰이는 게 결국 이제 전방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하나 둘씩 다 물려나가면 2차 전지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측면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코. 알루미늄 그러니까 산업 건축용 이제 알루미늄 소재 가공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배터리 케이스 여기도 또 전기차. 네, 2차 전지로 배터리랑,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주행거리가 바뀔 때마다 배터리를 제대로 냉각시키지 못할 경우에 예.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재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회사들이 소재 회사들과 좀 결합을 하면서 이제는 좀 전방 사업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변화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확실히 이제 전방 사업도 흔들리는 그렇죠.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네. 지금 이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자라기보다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